저는 올해 65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매일 밤 11시가 되면 병원 복도는 고요해집니다. 낮에는 분주했던 의료진들도 면회 온 가족들도 모두 돌아간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저희 같은 청소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 도구를 챙겨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스며 있었죠.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자는 거였어요. 딸 지훈이가 의사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의사 가운을 입던 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딸이 요즘 자꾸만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인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게 제 고집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3층 병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요청인 줄 알았어요. 야, 청소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청소부라는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청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와 시선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어. 빨리 갖다 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휴지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나겠어?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분의 무례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 병실을 청소할 때마다 저는 무언가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지훈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요. 그분이 저를 부르는 방식은 점점 더 거슬렸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이 일이 제 선택이었고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의 말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환자분의 무례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를 부를 때마다 청소 아줌마라고 했어요. 존댓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듯이 반말만 했죠. 야, 청소 아줌마. 바닥이 미끄러워. 다시 닦아. 이미 2번이나 닦은 바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묵묵히 걸레를 다시 적셔서 바닥을 닦았어요. 그분은 침대에 누워서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밑바닥 인생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화를 내면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딸 지훈이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쓰레기통을 비우면 냄새 난다고 했고 창문을 닦으면 물자국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용히 청소하려고 해도 소리 난다고 불평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그분이 저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청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었죠. 커피 사와. 아니, 차가운 음료수로 해. 빨리 안 가? 저는 청소 직원이지 심부름꾼이 아닌데도 말없이 다녀왔습니다.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는 거였어요. 지훈이는 이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 때문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간호사들은 가끔 제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지훈 선생님이랑 정말 닮았네요. 어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눈이 똑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가 지훈이 어머니라는 걸 알아채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용히 일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훈이가 지나갈 때도 일부러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층으로 피했죠. 하지만 그 환자분은 제 그런 마음을 모른 채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앞에서도 저를 크게 꾸짖었어요. 이 아줌마 제대로 못하네. 이것도 일이야?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화를 내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도 지훈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도 잘 일했다고만 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병실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일이고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 환자분의 갑질은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분이 면회 온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들 말이야, 대기업 과장이야. 그것도 대단한 회사이.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으스댐이 가득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대기업 과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몰라. 우리 아들은 정말 출세한 거야. 저는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그 말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지훈이가 남자친구 민재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민재도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었어요. 엄마, 민재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성실하고. 그때 지훈이 얼굴이 정말 밝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하지만 지금 이 환자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아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품격이 있어. 아들도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아무나와는 안 돼. 그 말을 들으면서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재와 이분의 아들이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좁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지훈이가 집에 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 부모님과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청소 일을 하고 있고 지훈이 남자친구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 오빠는 엄마를 존중할 거예요. 지훈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환자분이 하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민재 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 직업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 환자분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청소 아줌마, 오늘은 좀 늦었네. 게을러 터졌어. 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왔는데도 그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쳐. 그 말이 혹시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견디고 싶었어요. 지훈이와 민재가 상견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입을 옷부터 골랐어요.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들을 꺼내보니 모두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조금 나은 옷을 하나 샀죠. 비싸지는 않지만 단정해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였어요. 엄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민재 오빠 부모님도 편하신 분들일 거예요. 지훈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됐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딸의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무엇을 준비해 갈지 고민했어요. 상견례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재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요. 지훈이가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각종 채소를 볶아서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그리고 전도 부쳤죠. 김치전과 파전을 예쁘게 부쳐서 용기에 담았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비싼 선물은 못 준비했지만 마음은 진실했어요. 민재는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민재가 지훈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저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굳이 먼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겠지만 굳이 먼저 나서서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민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그 환자분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민재 부모님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훈이도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재 오빠가 미리 부모님께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뒀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첫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와볼 일이 없는 곳이라 어색했어요. 지훈이와 함께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민재가 먼저 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 지훈이 말처럼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재는 생각보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지훈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곧 오실 거예요. 민재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재 부모님을 만나는구나 싶었어요.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녀가 들어왔어요. 민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일어나려던 순간 민재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환자분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민재 어머니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청소부가 여기 왜 있어?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훈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너 혹시 이 청소부 딸이야? 민재 어머니는 지훈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청소부가 우리 며느리 어머니라고? 민재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청소부가 감히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분이 바로 민재 어머니였구나. 그리고 지금 그분은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지훈이를 보호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뭔 꼴이야, 정말. 우리 민재가 청소부 딸과 결혼한다고? 민재 어머니는 계속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어요. 딸의 얼굴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어머니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 상황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30평 자가 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지? 청소부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30평 자가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우리를 완전히 속였구나. 민재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청소나 하는 사람이 감히 우리 집안과 혼사를 논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청소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딸을 키웠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민재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재는 대기업 과장이야. 그런 사람이 청소부 딸과 결혼할 수는 없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매달 일정한 돈을 저축해 왔어요. 지훈이 의대 다닐 때 학비도 제가 댔습니다. 비록 청소 일을 했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요. 또한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로 주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 어머니는 이미 저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요. 지훈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떠올렸어요. 25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부정직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비도 빠뜨리지 않고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쩌지? 민재 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지훈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해주세요. 민재 어머니가 지훈이를 쏘아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훈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청소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 혼자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세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제 공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재 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봤자 청소부잖아. 청소일이 어때서요? 지훈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면서 저를 의사로 만드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지훈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청소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지훈이가 힘주어 말했어요. 저는 그 가치를 보고 자랐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민재 어머니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나한테 훈계야? 훈계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재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 편에 설지 분명히 해주세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민재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지훈이를 번갈아 보면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어머니도 이해해줘.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민재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지훈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어머니 편을 드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해하라고요? 지훈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는데 이해하라고요? 민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간을 둔다고 해서 바뀔 게 있나요? 지훈이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잖아요. 민재 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당연하지. 청소부가 무슨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이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 것 같았어요. 민재는 여전히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체면과 집안 눈치를 보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지훈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설득해 볼게. 설득이요? 지훈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결혼 없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재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훈이가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봤어요. 민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요. 민재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어. 우리도 청소부 딸은 싫었어.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재가 준 반지였어요.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민재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잖아. 사랑이요? 지훈이가 슬프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모욕당할 때 지켜주지 못하는 게 사랑인가요? 민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재 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 어디 가서 청소부 딸 받아줄 사람이나 찾아봐. 그 말을 듣고도 지훈이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지훈이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민재 아버지가 말을 번복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훈이와 제가 서로를 지켜냈다는 것이었어요.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지훈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데 엄마가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지훈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지훈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했습니다. 비록 아픈 일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과연 잘된 일일까요? 하지만 지훈이가 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존중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요. 상견례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병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날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나 봅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저희 편이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딸분이 정말 멋있어요. 어머니를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간호사들도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훈이 어머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딸을 의사로 키우시다니. 저희도 몰랐어요. 지훈 선생님, 어머니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신다는 걸.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며칠 뒤 지훈이가 말해줬습니다. 민재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동료들 사이에서 민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대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이 없더라.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재를 미워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아쉬웠어요.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에 몰래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억지로 위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이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강한 아이라 금세 일어났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진료에 집중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지훈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딸이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민재가 지훈이에게 연락을 했대요. 사과하고 싶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니? 거절했어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존중 없는 사랑은 반복돼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훈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전보다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간호사들은 휴게 시간에 차를 같이 마시자고 했고 다른 청소 직원들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후배 청소원이 말해줬을 때 마음이 뿌듯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작은 우리 집 식탁에서 지훈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병원이 깨끗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지훈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엄마가 하시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쑥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해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지훈이는 여전히 결혼 생각이 없대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몇 번 더 그만두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일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어제는 임대로 주고 있던 원룸 세입자가 감사하다고 떡을 사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가끔 민재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마음은 남아있어요. 민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아마 저를 여전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을 신분으로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밤에도 저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할 겁니다. 환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떳떳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래요. 저희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면서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져요. 진정한 존엄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낼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존엄이고 저의 값어치입니다.